73버스 기사의 삶 멈추지 않은 이유. 어두운 도시 전경. 새벽 안개. 버스 차고지의 불빛 하나만이 깜빡인다. 잔잔한 피아노와 아주 미세한 심장 박동 소리.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이 시간에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그의 어깨에 얹힌 채 오늘도 묵묵히 버스를 준비하는 한 남자. 그는 왜 아직도 이 길 위에 서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들려드립니다. 새벽 4시의 남자. 새벽에 찬 공기, 숨이 하얗게 퍼진다. 73버스 기사 강노인은 버스 앞 유리를 손수건 하나로 닦는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성스럽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얼굴을 쓰다듬듯.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 그에게 버스는 일터이기 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서류가 보인다. 은퇴 권유서. 강노인은 잠시 그것을 밟지 않으려는 듯 피해 지나간다. 마지못해 아니라 아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 버스는 그의 삶을 싣고 달렸다. 첫 차 출발. 어둠 속 헤드라이트가 길을 가른다. 매일 같은 승객들. 하지만 강노인은 그들을 다 기억한다. 서둘러 출근하는 간호사. 다리를 절며 오르는 노부인. 매일 책을 읽는 남학생. 눈물을 참는 직장인. 승객들의 얼굴을 슬로우 모션으로 훑는다. 그들의 사연이 짧은 몽타주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마다 버스에 타는 이유가 다르다는 걸. 한 승객이 말한다. 기사님은 왜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세요? 쉬셔도 되는 거 아닌가? 강노인은 웃는 척 말한다. 아유,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멀리, 아주 멀리 바라본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향하듯. 그가 멈출 수 없었던 진짜 이유. 빈 차 안. 정류장에 잠시 정차.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 강노인은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주름 사이사이에 켜켜이 쌓인 세월. 후회. 죄책감. 카메라가 그의 손목 쪽으로 이동한다. 그곳엔 오래된 손목시계. 깨진 유리. 멈춰있는 초침. 그는 이 시계를 10년째 고치지 못했다. 아들이 떠난 그날. 초침은 멈췄고 그의 마음도 함께 멈춰 있었다. 10년 전 회상. 빠르게 지나가는 침울한 병원 복도, 비 오는 날, 전화기 부서지는 소리, 누군가의 오열. 하지만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고통만 느껴지게. 그날 그는 버스를 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강노인의 눈가가 젖는다. 하지만 이내 손등으로 닦으며 일어선다. 이래야지. 의문의 소녀의 등장. 마지막 정류장. 저녁. 붉은 빛이 도로 위에 번진다. 한 소녀가 있다.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시간. 버스를 타지도 않고 그저 강노인을 바라보기만 한다. 카메라 소녀의 표정 클로즈업. 깊고 알고 있고 숨기고 있는 무언가. 첫날은 스쳐가는 시선, 둘째 날은 살짝 고개 숙임, 셋째 날은 작은 미소, 그리고 넷째 날.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혹시 40번 기사님이세요? 강노인은 당황한다. 그의 심장 소리가 배음으로 들어간다. 둥둥. 왜 그러니? 소녀는 잠시 말문을 닫더니 그저 고개 숙이고 돌아간다. 하지만 그 눈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침묵 속에 부서지는 마음. 강노인의 집. 매우 조용한 밤. 낡은 전등 불빛이 방 한쪽만 비춘다. 강노인은 1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작은 방문을 열었다. 먼지가 가라앉고 숨막히는 정적. 아들의 책상. 아들의 옷. 그리고 아들이 남긴 사진. 강노인은 사진을 손에 쥐고 중얼거린다. 강노인 울먹이며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가 그날만. 말을 잇지 못한다. 숨을 들이켜는 소리만 가득하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며 그가 작아지는 모습만 남는다. 반전의 시작 소녀의 한마디. 다음 날 마지막 정류장. 노을. 붉은 빛이 버스 창을 타고 들어온다. 소녀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숨겨둔 결심이 있는 듯한 눈빛.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한다. 저 강민호 씨. 아드님. 그분을 아셨죠? 시간이 멈춘다. 버스도 소리도 세상도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강노인은 충격으로 말을 잃는다. 소녀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드님 일에 저도 연관이 있어요. 소녀가 돌아서는 모습. 그 뒷모습 위로 어둡게 깔리는 음악. 속삭이듯 그리고 강노인의 삶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멈추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강노인은 지난 10년 동안 스스로를 벌하며 버스를 몰았고 그 죄책감은 그를 살아있게 만들기도 서서히 무너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진 마음 들여다보는 한 소녀. 그녀는 왜 강노인을 찾아왔을까요? 이어서 그 진실의 첫 조각이 드러납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아이 그녀가 말하지 못한 진실. 새벽 안개가 도로 위에 낮게 깔린다. 버스 차고지의 고요한 공간을 천천히 스캔하는 카메라. 거친 숨소리 심장 박동. 인생에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 그리고 어제 나타난 한 소녀. 그녀가 말한 단 한 문장은 강 기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버스 헤드라이트 점등. 어둠이 갈라진다. 지금 그 진실이 시작됩니다. 오전 첫 주행. 하지만 강노인의 손은 계속 미세하게 떨린다.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곧 들려올 진실입니다. 강노인은 평소보다 느려진 속도로 운전한다. 승객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다. 핸들 위 손이 흘끗 떨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녀의 말이 반복된다. 아드님 일에 저도 연관이 있어요. 그 말이 폭탄처럼 가슴 깊숙이에서 터진다. 붉은 노을. 정류장은 텅 비어 있고 버스가 멈추며 먼지가 가라앉는다. 소녀 유나가 나타난다. 어제보다 표정이 다르다. 더 단단하고 더 아프고 더 준비된 얼굴. 두 사람은 정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바람도 멈춘 듯한 순간. 강노인이 먼저 말을 때려 하지만 유나가 조용히 고개를 젖힌다. 저부터 말하게 해주세요. 유나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는 손. 그 떨림이 감정을 대변한다. 유나가 느리게 말하기 시작한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사고가 있었죠. 강노인의 얼굴이 굳는다.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이 크게 들썩인다. 그날 제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대신 차에 부딪혔죠. 강노인의 눈이 커진다. 뭐라고? 유나는 잠시 울음을 삼키고 말한다. 그분이 강민호 씨였어요. 기사님 아드님. 정적. 아무 소리도 바람도 차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심장 소리만 커져간다. 유나의 진실 두 번째 반전. 유나가 계속 말한다. 저는 그 사고로 살아났어요. 대신 아드님이 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10년간 들려오지 않던 진실이 순식간에 그의 심장을 찢는다. 그러나 유나는 더 무거운 말을 꺼낸다. 그런데 그날의 진짜 문제는 사고 차량이 버스였다는 거예요. 강노인의 숨이 멈춘다. 유나가 손에 쥔 오래된 신문 기사를 예쁘게 펴서 건넨다. 번호판 날짜 시간. 전부 기사님이 운전한 차량이었어요. 강노인의 시야가 흔들린다. 귀에는 웅 하는 이명 소리만 가득.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던 사실. 그날 그는 분명 그 자리에 있었다. 강노인은 거의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댄다. 그날 난 신호를 봤어. 멈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나? 유나가 고개를 흔든다. 그게 아니에요. 기사님이 사고를 낸 게 아니에요. 강노인이 고개를 든다. 눈물에 젖은 눈. 뭐?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문서를 꺼낸다. 그날 CCTV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어요. 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한다. 버스가 멈춘 게 맞았어요. 문제가 있었던 건 뒷차였어요. 뒷차?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승용차. 그 차가 민호를 치고 민호는 버스 쪽으로 튕겨나갔다. 버스는, 강노인은 사실 민호에게 닿지도 않았다. 강노인의 입술이 떨린다. 그럼 나는? 유나가 고개를 숙인다. 기사님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민호 씨는 기사님을 살리려고 끝까지 사고 순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강노인의 눈이 크게 열린다. 뭐라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진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 탓이에요. 그게 아드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래요. 강노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억눌러온 오열을 터뜨린다. 10년 동안 스스로를 괴롭혔던 죄책감. 사실 그는 단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강노인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유나가 크게 심호흡한다. 하지만 그게 제가 온 이유의 전부가 아니에요. 강노인이 눈물을 닦고 그녀를 바라본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 민호 씨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강노인의 표정이 굳는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부탁한 게 있어요. 유나의 눈에 고인 눈물. 그 부탁을 이제야 전하러 왔어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음악이 고조되며 그리고 그 부탁은 강 기사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말이었다. 감정 고조. 사람은 때때로 사실보다 상처를 더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강 기사님은 진실을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말. 그 말이 이어서 밝혀집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 비 내리는 새벽 버스 차고지.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조명 아래 반짝인다.
서서히 카메라가 버스 앞을 향해 이동한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 우연처럼 찾아온 한 소녀, 그리고 밝혀진 진실. 버스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화면이 밝아진다. 하지만 아직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은 전해지지 않았다. 오늘 그 모든 비밀이 열린다. 정류장은 어둠 속에서 적막하다. 버스 내부의 희미한 전등만 두 사람을 비춘다. 유나는 손을 떨며 가방을 조심스레 열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오래된 봉투. 모서리는 다 닳았고 비에 젖어 마른 흔적이 있다. 이 편지 제가 8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강노인의 호흡이 크게 흔들린다. 떨리는 손이 봉투로 향한다. 봉투 앞면에는 단 한 줄. 아버지께. 민호. 그 글씨만 보는 순간 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종이가 펴지는 소리. 강노인의 목소리로 과거 회상 장면과 함께 편지 내용이 들린다. 민호의 편지 낭독. 아버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파하실까봐 제일 걱정됐어요. 아버지는 사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회상병원에서 누워있는 민호. 눈은 감겨 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저는 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했잖아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려라. 그 말 저는 평생 잊지 않았어요. 어릴 적 민호가 넘어졌을 때 강노인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회상. 아버지,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절 키워준 것만으로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편지가 끝나자 강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저앉는다. 오열. 말을 잇지 못한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는 제가 아버님을 찾아가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강노인이 고개를 든다. 뭐라고? 유나는 숨을 골라 말한다. 그날 사고 직후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절대 울면 안 되는 분이에요. 대신 꼭 지켜드려야 해요. 강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유나가 눈물을 삼킨다. 아버님을 제가 지켜드리라고 하셨어요. 정적. 버스 내부의 조명이 두 사람을 감싸듯 따뜻한 톤으로 바뀐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온 거냐? 유나는 손을 꼭 쥔다. 저도 사고 이후 심한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책감도요. 회상 어린 유나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재활 치료를 받는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제가 살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두 발로 걸어서 아버님께 올 수 있을 만큼. 강노인의 눈이 깊은 슬픔으로 젖는다. 유나의 목소리가 울컥한다. 전 살아 있었어요. 민호 씨 덕분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왔어요. 버스 밖. 노을이 모두 사라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강노인은 버스에서 내려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어쩌면 민호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살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강노인은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너는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니? 유나는 미소와 눈물이 함께 흐르는 얼굴로 말한다. 저 버스 기사님 되고 싶어요. 강노인은 놀란다. 왜? 사람을 태우고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갈 힘을 드리고 싶어요. 민호 씨처럼.
강노인은 천천히 깊게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날 새벽, 강노인은 유나에게 조끼를 건네준다. 은은한 미소. 운전은 사람의 마음을 싣는 일이야. 유나는 눈물에 젖은 채 조끼를 입는다. 강노인은 버스 핸들을 유나의 손에 올려놓아 준다. 내 아들이 너를 살렸다면 난 이제 너를 살려줄 차례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린다. 눈물 흘리는 유나의 얼굴. 그 위로 겹치는 강노인의 따뜻한 손. 아침. 새로운 버스 노선의 첫 운행. 유나가 조수석에 앉고 강노인이 마지막으로 운전대를 잡는다. 버스가 천천히 도로를 달려나가며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햇살이 도로에 비친다. 누군가의 마지막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된다. 강노인이 말한다. 민호야, 잘 보고 있지? 카메라는 하늘을 향해 천천히 이동한다. 아침 햇살이 화면 전체를 감싸며 사라진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고 지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강 기사님처럼, 유나처럼 당신의 하루에도 누군가의 마음이 스며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다시 당신의 마음을 밝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